테슬라 시그널 7월 11일 주간 정리입니다. 7월 둘째 주 테슬라를 관통한 단어는 검증이었습니다. 확장과 검증이 동시에 진행된 한 주, 지금부터 정리합니다. 이 주간 정리에서 볼 신호는 넷입니다. 첫째, 모델 배터리 내구성 사례가 던진 질문. 둘째, FSD 한국 상륙의 한 주. 셋째, 로보택시의 확장 소식과 그 앞에 관문. 넷째, 모델 Y를 둘러싼 경쟁 구도까지 한 주의 패턴으로 묶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 3와 배터리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내구성이 좋다고 알려진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 3에서도 시간이 지나며 성능 저하가 관찰됐다는 보도가 7월 둘째 주에 나왔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사용과 시간에 따라 용량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특성이라 이 사례 하나로 결함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충전 습관과 기후, 주행 패턴에 따라 편차도 큽니다. 다만 내구형이라는 수식어조차 노화를 피해가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사례였습니다. 이 사례가 달라지게 하는 것은 중고 전기차를 보는 눈입니다. 구형 차량일수록 배터리는 자연히 노화하는데 소프트웨어는 오히려 새 기능을 받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쪽은 시간이 깎아내리고 다른 한쪽은 시간이 더해주는 구도. 차의 가치가 하드웨어의 노화와 소프트웨어의 진화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의 특징입니다. 배터리 상태와 함께 앞으로 어떤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는 하드웨어인가를 따지는 일이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볼까요? 첫째로 이런 실사용 성능 저하 사례가 개별 사례에 그치는지, 비슷한 연식과 배터리 조합에서 패턴으로 쌓이는지가 다음 확인 지점입니다. 그리고 구형 하드웨어 지원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라이트 버전처럼 구형 컴퓨터를 계속 끌어안는 전략이 유지된다면 기존 오너의 차량 가치에는 우호적인 신호가 됩니다. 두 흐름이 만나는 지점에 중고 전기차 가치라는 실질적인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검증은 불편하지만 시장이 성숙해지는데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두 번째, FSD의 한 주입니다.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6월 말 미국에서 구형 하드웨어용 V14 라이트가 공개됐고 열흘 만인 7월 10일 한국 배포 소식이 국내 보도로 전해졌으며 이후 해외 매체들의 확인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대상은 미국 생산 모델 3와 모델 Y로 전해집니다. 자율주행 소식이 늘 태평양 건너 이야기였던 한국 운전자에게 7월 둘째 주는 그 이야기가 실제 내 차의 업데이트로 내려온 첫 주였습니다. 국내 보도에서 시작해 해외 확인으로 이어진 전파 경로도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이 다른 점은 데이터의 방향입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의 자율주행 데이터는 북미 도로 중심으로 쌓여왔는데 한국 배포가 시작되면 한국의 좁은 골목과 복잡한 도심이라는 새로운 환경의 실사용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자율주행은 지역 데이터가 쌓일수록 그 지역에 맞게 다듬어지는 기술이라 첫 배포는 기능의 끝이 아니라 학습의 시작입니다. 정식 V14, 나아가 로보택시 단계로 가는 발판이 7월 둘째 주에 놓인 셈입니다. 데이터가 쌓이는 속도가 곧 다듬어지는 속도입니다. 이 흐름의 다음 신호는 회사의 확대 공지, 그리고 실사용 후기입니다. 국내 인도분 전반으로 대상이 넓어지는지, 그리고 첫 몇 주의 사용자 평가가 어느 방향으로 쌓이는지가 이 기능의 국내 안착 속도를 가늠하게 해줄 겁니다. 기능의 허용 범위와 업데이트 주기도 하나씩 확인될 항목입니다. 확인되는 대로 이 채널에서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예고보다 확인을 앞세우는 원칙은 이 소식에서도 그대로 갑니다. 확산 국면일수록 확인된 것과 기대를 구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로보택시입니다. 핵심 한 주부터 확장 소식과 규제 관문이 같은 주에 나란히 도착했습니다. 미국 보도에 따르면 로보택시 서비스의 마이애미 확장이 언급되며 시장의 관심이 커졌고 실제로 7월 둘째 주 테슬라 주가가 차량 판매보다 로보택시 소식에 더 반응했다는 국내 분석 보도도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승차 서비스가 테슬라 이야기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들입니다. 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동을 파는 회사로 시장이 테슬라를 잇는 틀 자체가 옮겨가는 중입니다. 왜 지금 이 이야기가 커질까요? 로보택시는 차를 파는 사업이 아니라 주행 그 자체가 매출이 되는 사업이라 확장 도시가 하나 늘 때마다 잠재 시장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판매 대수보다 서비스 지역의 확장 속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다만 그 확장의 열쇠는 기술만이 아니라 각 도시와 주의 허가입니다. 7월 둘째 주에 나온 규제 법안 소식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 반대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짚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남는 질문은 결국 속도입니다. 확장 발표와 실제 운행 개시 사이, 그리고 운행 개시와 수익화 사이에는 각각 시차가 있습니다.
다음 실적 발표에서 로보택시 관련 언급이 어느 수준까지 구체화되는지, 그리고 확장 도시의 실제 운행 데이터가 어떻게 쌓이는지가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을 정합니다. 발표의 크기가 아니라 운행의 밀도가 이 사업의 실력을 보여줄 겁니다. 도시 하나의 이름보다 그 도시에서의 하루 운행 횟수가 더 중요한 숫자입니다. 네 번째, 모델 Y와 경쟁 구도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국내에서는 신차 4대 중 1대가 수입차인 시대가 열렸고 테슬라가 판매 1위에 올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같은 주에 미국 매체는 모델 Y 퍼포먼스와 폴스타 4를 정면으로 비교하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판매에서는 1위, 평가에서는 비교 대상, 모델 Y가 시장의 기준점이 되어 있다는 두 개의 장면입니다. 기준점이 된다는 것은 가장 먼저 비교당하고 가장 자주 시험받는 자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경쟁의 성격 변화입니다. 전기차 시장 초기의 비교가 전기차 대내연기관이었다면 이제는 전기차끼리 주행 성능과 완성도를 세밀하게 따지는 단계입니다. 시장이 성숙하고 있다는 뜻이고 브랜드 이름만으로 선택받기는 어려워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테슬라로서는 소프트웨어와 충전망의 강점을 지키면서 차 자체의 경쟁력도 계속 증명해야 하는 국면입니다. 비교당하는 위치는 부담이지만 그만큼 기준이 된다는 뜻이고 기준을 지키는 쪽이 결국 시장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7월 둘째 주의 국내 시장 풍경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판이 커졌고 그 판의 선두에 테슬라가 있으며 경쟁자들이 정면으로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월별 판매 흐름 그리고 각 회사가 신차와 새 기능을 어떤 속도로 투입하는지가 다음 관찰 지점입니다. 시장이 커지는 국면에서는 경쟁 자체가 소비자의 선택지를 늘리는 힘이 됩니다. 8월 초에 나올 7월 등록 통계가 이 흐름의 지속 여부를 보여줄 첫 확인 지점이고 그 숫자가 나오면 이 채널에서 다시 짚겠습니다. 반대 시각도 짚습니다. 7월 둘째 주 미국에서는 카메라만 쓰는 방식의 로보택시를 겨냥한 규제 법안이 발의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센서를 더 요구하는 이 법안에서 라이다를 쓰는 웨이모는 비켜가고 카메라 중심의 테슬라가 정면으로 걸립니다. 법안은 발의 단계라 통과 여부는 미지수지만 비슷한 움직임이 다른 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 진짜 변수입니다. 확장의 이야기가 커진 한 주였던 만큼 그 확장에 통과해야 할 관문도 같이 선명해졌습니다. 기술의 속도와 제도의 속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7월 11일 주간 정리를 마칩니다. 7월 둘째 주 핵심, 자율주행의 한국 상륙과 로보택시 확장으로 이야기는 커졌고 배터리 노화 사례와 규제 법안으로 검증의 관문도 함께 세워졌습니다. 다음 정리에서는 그 관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따라가겠습니다. 잘못된 정보는 제보받습니다. 모든 내용은 진위 확인이 더 필요하니 참고 용도로만 봐주세요.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테슬라 시그널이었습니다.